안녕하세요. 건강한 혈관을 위한 영양요리 시연을 진행하게 된 닥터초이 푸드랩의 최혜숙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분들께서 가장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집에서 어떻게 쉽고 빠르게 간단하고 그리고 자주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어 조금은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직접 뵐 날을 기대하고요. 오늘은 영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교육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요리에 임하고 요리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강한 혈관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요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병원의 추천 건강 요리 조리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건강 두부 마요네즈와 두부 티라미수를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고대 히포크라테스인데요. 강원대학교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시고 임명이 되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고대 물리학자시면서 의학자신,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라는 명언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음식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나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 여성분의 사진이 나와 있죠?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듦에 따라 노화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굴 조직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노화는 신체 어느 곳에나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요. 정자나 난자에도, 눈에도, 방광이나 신장에도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도 노화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오늘 어려운 말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다음에 또 만나뵐 날이 있겠죠? 활성산소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쉬워서 정상세포와 반응하면 바로 노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항산화 물질입니다. 바로 색이 알록달록한 야채를 섭취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식물에는 햇빛과 곤충의 손상을 입기 싫어서 자체 방어하기 위해서 생리 활성 물질이 생성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맙게 생성해준 건강한 색이 알록달록한 야채를 색깔별로 섭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연 건강 재료인
색이 다른 알록달록한 야채, 이 색이 다른 야채를 섭취하면 되는 건데요. 색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영양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취하실 때에는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요리 리플렛 중에 현미나물밥의 나물은 잎채소, 당근은 뿌리채소, 토마토 계란국의 토마토는 열매채소입니다. 이렇게 색도 다르게 구성도 다르게 골고루 섭취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한 재료라 할지라도 소금을 과다하게 넣거나 필요 이상으로 설탕을 넣어 드시게 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토마토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정말 몸에 이롭습니다. 세포 손상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특히 항암에 효과적이고 여성의 골밀도 유지에 남성의 전립선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마토를 토마토 계란국처럼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저유 조리 방법으로 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흡수율이 4배 높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와 조리 방법을 과다한 설탕으로 조리하거나 기름을 넣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튀김 조리를 하는 등 많은 기름과 섭취를 하면 역효과가 나겠죠. 나트륨 과다 섭취로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병이 현격히 높아지므로 나트륨 섭취를 특히 줄여야 하고 저당 저유 조리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화로 구워 드시는 고기 좋아하시죠?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직화로 고기를 구웠을 때 고기 육즙과 불꽃이 반응하면서 위험 발암물질 A군에 속하는 벤조피렌 발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튀김 조리 시 기름의 발연점이 일반 대두유 210도, 올리브오일 180도, 해바라기 씨유 240도, 포도 씨유 240도, 카놀라유 240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먹는 튀김 요리의 조리 시에 튀긴 기름을 재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일부에서 여과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여과 보조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백색 가루를 사용했을 때 발연점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발연점이라는 것은 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온도인데요. 발연점이 넘어가는 온도에서 이렇게 조리했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위암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튀김 요리도 혈관에는 좋지 않으니까요. 튀김 조리에도 가급적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발연점이 넘는 음식 조리 시 얼마나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이 있으니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질들은 담배를 피웠을 때보다 1만 배 이상의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특히 우리 혈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대할 때 특히 모든 음식을 집에서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만 외식을 가끔 할 수 있는데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입에 건강한 것만 넣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추천하는 건강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이지만 야채와 저당 과일 그리고 잡곡류,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 위주로 섭취하시고 무엇보다 조리하실 때는 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금으로 절이거나 설탕에 재워놓은 것은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연히 튀김류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지방 섭취는 식품 자체를 먹는 것이거든요. 땅콩과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을 조리하실 때에는 장시간 조리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조리해서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볶고 튀기는 것의 조리 방법보다는 찜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영상으로 요리 시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혈관을 위한 영양요리 시연을 진행하게 된 닥터초이 푸드랩의 최희숙입니다. 오늘 건강 두부 마요네즈와 두부 티라미수 요리는 시연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버섯 오믈렛 이 요리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건강 두부 마요네즈부터 진행해 볼까요? 마요네즈라고 하면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부를 이용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 카놀라유, 현미식초, 올리고당, 소금, 후추가 들어갑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부를 먹는 것이니까요. 걱정이 덜 하시겠죠? 여기에서 두부는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두부를 사용할 경우 되직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놀라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데쳐냅니다. 두부가 익었다 싶으면 천천히 건져냅니다. 데쳐낸 두부는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뺀 두부가 어느 정도 식으면 두부를 안에 넣고 카놀라유, 현미식초, 올리고당, 소금, 후추를 넣습니다.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재료를 블렌더를 이용해 곱게 갈아줍니다. 완성된 두부 마요네즈를 먹기 좋게 담아줍니다.
완성된 두부 마요네즈 소스는 여기 잡곡빵에 이 스프레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건강한 식생활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구워낸 생선 타르타르 소스 대신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야채 디핑 소스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 티라미수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티라미슈는 하루 전에 만들어 놓으면 숙성이 돼서 더 맛있어요. 티라미슈는 이탈리아어예요. 티라레와 나를 뜻하는 미, 그리고 위를 뜻하는 수, 그리고 나를 끌어올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탈리아의 디저트예요.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식 커스터드 크림, 마스카르포네 치즈, 코코아 파우더를 넣어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지방의 디저트인데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두부를 이용한 건강한 디저트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식하는 것도 맛있지만 하루 냉장고에서 숙성해서 차갑게 먹는 것이 2배 이상은 더 맛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두부 한 모 먹는 것이니까 아주 매력적인 요리죠. 입안에 크리미한 디저트가 당길 때, 그럴 때 딱인 요리입니다. 재료를 보실게요. 부침용 두부, 그리고 그리고 제철 과일, 그리고 코코아, 메이플 시럽, 그리고 소금, 그리고 크래커 있으면 됩니다. 두부는 물기를 좀 빼놓고요. 그리고 마는 껍질을 벗겨서 끓는 물에 데칠 겁니다. 껍질을 다 깐 마는 옆으로 잠깐 놓으시고요. 두부는 4등분 하시고요. 마는 2등분을 해줍니다. 두부와 마를 데쳐내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두부와 마를 넣고 데쳐줍니다. 어느 정도 마와 두부가 데쳐지면 채를 이용하여 건져줍니다. 건져낸 두부와 마는 잠시 식혀둡니다. 두부 티라미슈에 사용하는 과일들은 여러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제철 재료 중에서 오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딸기나 그 이외의 재료들은 제철 재료에 사용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복숭아와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부터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오렌지를 손질할 때에는 위아래를 많이 도려내 주시고요. 위아래가 이렇게 좀 과육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려내 주시고 세워놔 주신 후에 칼 끝을 이용해서 과육이 조금씩
성체가 보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줍니다. 과육이 하나씩 알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육을 벗겨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벗겨내지지 않는 부분은 살짝살짝 이렇게 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벗겨내 주신 후에는 이렇게 그 섬유질이 있는 데를 칼끝에 넣어 주시고요. 책장을 넘기듯이 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과육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살살 다시 과육이 붙은 데를 이렇게 하면 과육이 떨어집니다. 어느 부분은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은 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의 생김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손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겨낸 후에 오렌지 크기로 같은 크기로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 중에 키위나 딸기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렌지 크기와 비슷한 크기로 잘라내 줍니다. 제철 과일인 복숭아도 사용하지만 체리 토마토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로가 아닌 가로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가로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모양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디스플레이 해주면 너무 다양한 모양으로 해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모양 아니어도 그냥 방울토마토 한 가지 색상으로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서 이렇게 우선 담아주세요. 식힌 마와 두부는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줄 볼에 안에 넣어줍니다. 넣어준 후에 이곳에 메이플 시럽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블렌더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농도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티라미수의 농도의 핵심은 바로 마예요. 마의 양을 조금 더 늘리면 농도가 좀 더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마의 양을 좀 더 줄이면 되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반죽된 양을 반을 나누어 반은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반은 그냥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의 양을 일부를 덜어내서 코코아 파우더를 한 큰술 넣어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코코아 파우더와 그냥 플레인한 베이스를 켜켜이 담아서 티라미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층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반은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반은 이렇게 플레인하게 만들어서 이 티라미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렌지의 그 과육을 덜어낸 이곳에 과즙이 남은 것을 좀 짜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덜어내고 바닥에 무가당 비스켓을 바닥에 깝니다. 무가당 비스켓은 작곡류를 사용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무가당 크래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즙을 조금 뿌려줍니다. 뿌려주고 그 위에 켜켜이 티라미슈 베이스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코코아 크림을 바닥에 깝니다. 양쪽 끝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먼저 살살살 끝쪽에 먼저 자리를 잡도록 움직여 줍니다. 준비된 제철 과일을 올려줍니다.
다시 화이트 크림을 올려줍니다. 양쪽이 잘 퍼질 수 있도록 바깥쪽부터 자리를 먼저 잡아줍니다. 맨 위쪽에 과일을 올려도 되고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셔도 됩니다. 티라미수를 사각 용기에다 하셔도 되고 손님 초대하거나 간단하게 혼자 드실 때에는 이렇게 유리 그릇에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유리 그릇에다가 만드실 때에는 바닥에다가 먼저 베이스를 먼저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두세 큰술을 먼저 바닥에 먼저 깔아주신 후에 제철 과일을 얹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두세 큰술을 먼저 넣어 주신 다음에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는데요.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면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안에 넣어 주시고요. 중간에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넣어 주셨으면 또 한 켜에 베이스에 티라미슈 크림을 또 넣어주시면 중간중간에 크림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서 또 중간을 채워주시거든요.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주면 또 그 위에 또 한 켜를 또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한 번을 바닥을 한번 이렇게 쳐주고요. 그 위에 또 준비된 과일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크림을 올려줍니다. 크림을 올려준 다음에는 평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눌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손님 초대용으로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플라스틱 그릇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하루 숙성해서 선물해 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럴 때에는 과일이
이 베이스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하게 편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을 하실 때는 맨 위쪽에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제철 과일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를 맨 위에 뿌려서 완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요리는 버섯 오믈렛입니다. 버섯 중에서 무기질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양송이 버섯은 면역력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양송이 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D가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해서 자주 섭취하시면 좋으신데요. 자주 먹는 방법으로 오믈렛 요리만한 요리가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편하기 때문인데요. 볼에 계란을 풀고 바질이나 파슬리 가루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우유, 소금, 올리브유를 넣고 섞으신 다음 양송이 버섯을 얇게 편썰기해서 팬에 볶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 팬에 계란을 풀어 한쪽을 익힌 후 볶은 양송이를 올리시고 반을 접어 완성하시면 되는 요리입니다. 기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달걀물을 찜기에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익혀 드셔도 충분히 근사하고 훌륭한 영양 요리가 되시니까요. 자주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염, 저당, 저지방 요리 자주 해서 드시고 건강한 식단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